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세 현장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안타까움과 답답함, 어려움과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 역시 참담함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확진율의 정점이 어느 수준인지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당장 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자가격리 중이고 소상공인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오미크론 확진율이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위기가 닥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활동, 학업, 재택치료, 소상공인 지원 같은 방역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동안 모든 국민께서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의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 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서 하루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수경 통과를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 이러면서 국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당장 300만 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 원 공약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에 따라서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치명률은 낮지만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하도록 방역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국민께서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의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무한 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문서들이 막 이엉켰네요. 이 아침에 이게 지금 먼저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증 환자 관리와 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재택치료 관리 체계로 전환한 지 10여일이 됐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건소 행정 인력은 신속하게 재배치해서 상담소와 통화가 안 되고 치료자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의 관할 지역부터 즉각 실행하겠습니다. 당대표 주재로 최소 우리 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라도 화상회의를 열어서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재택치료는 엄밀히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함께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서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장비 수급 같은 중증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과 접종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신속 항원 진단 키트의 보급 문제를 곧바로 해소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길게 줄을 서지 않도록 정부는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예약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 주십시오. 노바백스 백신을 신속하게 보급해서 미접종, 기저질환자, 시설 입소자, 1, 2차 접종 시 이상 반응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접종을 실시해서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중증 환자의 치료비 그리고 관리 대책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에 요구드렸던 환자 외에 간병인과 가족 1인에 대한 PCR 검사 비용 지원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3차 접종자에 한해서 거리두기 제한을 밤 12시까지 완화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가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당국과 협조해서 바로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등 대응 체계를 조정할 때 위중증 환자 지표를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고 확진자 수는 이제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3월 등교는 학교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개학을 앞두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후에 등교해라 하는 공고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요청드립니다. 기존의 지역별 학교별 상황에 따른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등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집도 조정이나 원격 수업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돌봄 대책도 촘촘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전 주 2회 검사 공고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강제나 의무화가 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고 특히 유초등학생 대상 진단 키트의 주 2회 검사는 유증상자에게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복지부 등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10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청소년 방역 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오미크론 변이에 걸맞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온전한 보상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양동이 크기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국민 여러분 앞에서 지체하거나 싸울 시간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은 긴급 방역 민생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는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뿐만 아니라 의료, 방역, 돌봄, 인력 지원, 전 국민 자가진단 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고용 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현 추경안에 더 담아서 통과시켜 주시고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엄중하고 더 강한 간절하고 더 강한 의지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월 말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했는데 이제 거꾸로 민생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다가올 위기입니다. 신속한 추경 집행과 함께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문제도 즉각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서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이 2년 넘게 누적됐습니다. 지금까지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보상되지 못한 피해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당선 직후에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 대응 기구인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지급 속도를 확실하게 높이고 총괄할 것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 방안을 3월 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과 치료 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국가 책임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학생 돌봄 문제, 진단키트 보급 같은 방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준비된 이재명을 실전에 즉각 투입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돌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기자회견 관련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입니다. 이제 후보님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계속 유세에서 3월 10일 이후부터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사실 당선자와 대통령의 권한은 좀 다른데 어떻게 3월 10일부터 거리두기나 이런 조치들을 완화하실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좀 계획들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론적으로야 취임하기 전에 공식 권한은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당선되고 나면 당선자의 요청 사항을 거부하거나 또 다른 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권한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현직 대통령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당선자의 책임으로 차기 정부의 책임으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주 기자님. 네, 저 서울경제신문 주재현 기자입니다. 당선되면은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상황이 앞으로
그 대선 즈음에는 뭐 20만 명 가까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완화를 생각하고 계신지, 만약에 그 전문가들이 완화에 좀 어렵다는 말 그 건의를 하면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하고요. 하나 더 같이 하면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특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고, 뭐 일단 당장은 인수위가 이게 되겠다고 했지만 아마 당선 그 5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면 뭐 국무총리 소속인지 대통령 소속인지 어떤 지위를 가진 위원회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속도는 빠르고 치명률은 낮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에는 속도는 느리고 치명률이 높은 상황이었죠.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실제로 이 오미크론 대응 방식이 지금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마스크도 다 벗어버린 상태인 나라가 많죠. 이미 이제 보호 같은 형태로 개울물을 막는 보호 형태로는 홍수를 막을 수가 없다. 홍수를 막기 위해서 보호를 계속 올리면 고통만 커지고 비용만 늘어난다. 실제로 불가능하다. 라는 게 이 선진국들의 방역 실태인 거죠. 전문가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다양한데 전문가의 생각과 관료의 생각이 또 다르고 또 현장의 생각이 다르고 다른 나라의 현실은 또 다르고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최소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원천 봉쇄 방식은 이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대체적인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데도 9시에서 10시로 연장을 한 거죠. 앞으로 특별위원회 위상은 최고조로, 왜냐하면 제1의 과제가 됐으니까요. 최고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게 법률상 조직은 아니니까 그걸 명확하게 어느 법에 의해서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선자 또는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직접 관할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자회견 관련 추가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추가로 없으신가요? 네, 기자님. 코로나 관련 부채를 이제 디지털 타임스 김세 기자인데요. 코로나 관련 부채를 이제 정부가 인수해서 채무 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이로 인한 그 신용 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나라 살림 적자 폭이 100조 원이나 되고 뭐 중앙 정부 국가 채무가 240조 원이 불었다는데 이런 그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그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그 대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국민들의 생명 위협받는 급박한 위기 상황인데 해외 다른 나라들의 GDP 대비 국민 지원금 비율과 우리나라의 지원 비율을 비교해 보면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르완다 뭐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 비율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또는 뭐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거 결코 옳지 않습니다. 네, 이제 현안 질문도 함께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입니다. 그 박빙 열세라는 분석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전략상 수정상을 고려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랑요. 광주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선대위 차원에서 이후에 좀 진전된 논의가 있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특정 지역의 얘기를 지금 또 하긴 그렇고 그 문제는 이미 광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상 수치는 뭐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유능한 그리고 실적이 증명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또 통합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속 국민들께 저의 정책과 비전, 그다음에 실력과 실적을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문 현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들 다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김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김지영입니다. 오늘 8시에 사자토론 예정되어 있는데요. 토론의 전략이라든지 또 오늘 경제 내용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강조해 오셨던 면모들 중에 좀 어떤 점들을 더 부각하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평소에 준비했던 정책들 또 그간 해왔던 실적들을 설명드린 자리가 될 것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경제는 안정과 예측 가능성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거나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거, 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정치적 불안정이 커지면 경제는 반비례해서 나빠진다. 즉 경제를 살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평화를 구축하는 것, 예측 가능한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것, 자율과 창의가 가능한 진정한 민주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에 중요한 하나의 경로다. 이 말씀도 드려볼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홍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홍준석 기자입니다. 어제 밤 늦은 시각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제 단일화 결렬선과 관련된 글을 남겨주시긴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제 생각과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이제 통합 정부 구성에 대한 이제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논의를 해나갈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써놓은 게 전부입니다. 그 꽤 오랫동안은 아니고 꽤 고민해서 쓴 내용입니다. 네, 기자회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양대 정당 독점이라고 하는 이 현재 정치 체제가 잘하기 경쟁보다는 발목 잡기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제3의 선택을 봉쇄해서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교체를 위해서 이런 선거 제도를 포함한 정치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또 정부는 통합 정부여야 한다. 진영과 편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정부로 나아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포함한 대대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교체, 그다음에 시대 교체가 돼야 된다.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켜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